주요 이슈를 골라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. 보도국 백상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. 자, 백 기자,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? 네,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불멸의 이순신입니다.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다룬 KBS 드라마 제목이죠. 네. 그런데 이 400여 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순신 장군이 계속 거론되는 걸 보면 정말 불멸의 이순신이 맞나 봅니다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이순신도 관노하셨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 건데요. 이 난중일기에서 백의종군 당시 저녁에 여산관노의 집에서 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두고 쓴 글로 추정됩니다. 네. 여기에 크게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아산갑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. 이 의원이 어제 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순신 명예훼손 발언을 했습니다. 이순신 장군이 관노하셨다는 발언은 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니냐며 이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. 이 400여 년 전 조선시대 역사 속 위인이 대한민국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요즘 사랑 마냥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네요. 네, 이 김 후보자 처음에는 멋쩍게 웃다가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이명수 의원 외에 해당 게시글로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죠. 네, 이번에는 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이 덕수이 씨 대종회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. 이 앞서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동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. 또 이 선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. 실제로 이순신 전문가인 노승석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난중일기는 물론 어느 기록에도 이순신 장군이 노비나 또 이 기생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네네. 이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관노의 집에서 잤다는 거지 이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여기에 다른 전문가도 이순신 장군은 이 꿈속에서도 미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걸 일기에까지 기록한 인물이라며 이 이순신 장군 편을 들었습니다. 네,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뜬금없는 이유로 뜬금없는 시기에 좀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? 네, 먼저 이 해당 게시글을 쓴 누리꾼에게 제가 직접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물며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며 이 박 전 시장 편을 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. 이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역사적 위인도 그랬다며 그럴 수도 있는 일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. 네. 아직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씁쓸한 일인데요. 이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순신으로 물타기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. 이 400여 년 전 위인까지 끌어와서 갑론을박하는 우리 모습을 정작 그 이순신 장군이 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참 궁금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까지 소환되는 현재의 논란 참 씁쓸합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? 네, 다음 키워드 이 선 넘는 아이들입니다. 네, 이 선을 넘는다는 표현 주로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로 쓰이죠.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. 이 낮 시간대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을 나아갑니다. 옆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오는데요. 이 후방 카메라를 보니 이 아이 따라 달려오면서 차 뒷부분을 계속 두드립니다. 네네. 뭐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이게 요즘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립니다. 이 어른들이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두드리고 또 부딪히는 걸 말하는데요.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오히려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지나가는 차를 위협하거나 이 부딪히는 행위가 일종의 놀이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. 네.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걸 역으로 놀리거나 이용한다. 네,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. 예, 영상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정말 저럴까 싶기도 하고요.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? 네, 최근 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앞서 보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또 이 나도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 이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. 이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 민식이법 놀이로 의심되는 상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네, 이러면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민식이법의 부작용이 하나 늘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강화된 처벌로 그 취지와 상관없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 악법 논란까지 나오던 민식이법이 또 다른 공격을 받는 모양새입니다. 네, 민식이법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네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
네, 이 문제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이 민식이법 놀이이겠죠. 이 민식이법 놀이를 이유로 민식이법을 바꿔야 한다. 이런 주장보다는 이 민식이법이 제 취지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? 네. 이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의 이런 행동이 사실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의 이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또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. 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이 어린이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.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건 물론 어른들의 몫이고요.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.